계속 이어나가면 Progress. 보시면 성간물질이 거의 없는 타원 모양의 은하라고 돼 있는데 비교적 나이가 많은 붉은색 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색깔이랑 나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색 계열이 많으면 젊은 별이 많은 은하라고 얘기하고 색깔이 붉은 계열이 많으면 늙은 별이 많은 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게 나중에 이제 나선형 은하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리고 타원 모양. 타원 모양은 이제 성간 물질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제 젊은 별이 많으려면은 그러니까 갓 태어난 별이 많은 그러니까 푸른 별이 많으려면 그 성간 물질로부터 이제 별이 탄생하거든요. 성간 물질이 거의 없으면 별이 탄생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나이가 들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적색깔 별들이 많아져서 이제 은하 자체가 색깔이 적색 계열로 변하는 거고요.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많은 은하 같은 경우에는 푸른 색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의 나이도 색깔로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애들이 태어날 재료가 없으니까 못 태어나는 거고, 그러면 애들이 나이 들기만 하겠죠. 그래서 색깔이 점점 적색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나이가 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순간물질이 적으니까 젊은 별이 탄생 못하고 그러면 이제 늙어가기만 할 테니까 붉은 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뭐 별이 10억 개 이하인 외소 타운 운하도 있고요.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대 타운 운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1000억 개라 그랬죠. 그죠? 이거보다 작으면 뭐 규모가 작은 거고요. 이거보다 많으면 규모가 큰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뭐 이게 외소 타운 운하가 10억 개 이상인지 100억 개 이상인지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작은 애들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많은 애들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중앙부에는 나선형 은하이더라도 여기는 푸른색이지만 여기는 이제 적색에 가까운 애들이 많거든요. 이 중앙부에는 나이 많은 애들이 많아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 이제 질량이 크면은 수명이 짧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하의 중심부에 모여 있는 애들은 질량이 클 수밖에 없어. 그죠? 왜냐면 태양계만 해도 중앙에 질량 큰 놈이 박혀 있잖아. 그죠? 작은 태양계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은하는 어떻겠어? 중앙에 질량 큰 놈이 모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빨리 진화를 할 거고 빨리 적색 고정 초고성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붉은색 별이 중앙부에 많은 겁니다. 이거는 질량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상성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단은 이제 은하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성단은 뭐냐면 별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들이 모인 집단. 은하에는 성간물질도 있고 막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별들이 모인 집단을 성단이라고 부르고요. 이 별들이 모인 집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는 부상성단과 산계성단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부상성단은 뭐 이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대부분 다 모여 있는 별들의 집단이고요. 상계성단은 이제 나이가 작은 별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부상성단, 상계성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얘는 나이가 많은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색깔이 적색에 가까울 거고 얘는 나이가 젊은 애들이 모여 있을 거니까 색깔이 푸른색에 가까워요. 그런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은하가 아니라 성단이야, 성단. 성단은 은하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구성성단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애들이 모여 있다. 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심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특이은하 할 때 이게 많이 나올 건데, 은하 중심은 질량이 큰 애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개 중에 질량이 엄청 큰 애도 있을 거고, 그러면
블랙홀로 진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수명이 짧으니까 질량이 큰 애들은. 그래서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거의 대부분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추정이지 이제 확실하게 있다 없다라고 정의는 못 내리겠죠. 그냥 있을 것으로 추정이면 있다고 보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잘 묻지는 않고요. 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없다고도 확실하게, 있다고도 확실하게 말 못하니까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나선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앙부에 막대가 없어요. 막대가 없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막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막대나선은하, 얘를 정상나선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B 넣는 것도 얘기해줬죠. 그리고 자, 불규칙은하는 기호가 이제 IRR로 부른다 했죠. 그리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정한 모양이 없거나 비대칭적인 모양이다. 그리고 규모가 보통 작고요. 성간물질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까 앞에서 타원은하는 성간물질이 작았잖아요. 그래서 늙은 별들이 많았고, 그리고 나선은하는 특징이 중앙부 말고 이 나선 팔 부분에 있죠. 나선 팔 부분에 성간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별들이 나선 팔 부분에 많아. 그래서 이 나선팔 부분에는 푸른색인데 중앙부는 적색 계열, 푸른색, 적색 계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규칙은하도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관측했을 때 거의 되게 푸른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젊은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성간물질이 많으면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고 얘네들이 탄생하면 이제 푸르게 보일 테니까. 그래서 젊은 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왜 하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분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혈액형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요즘에는 이제 MBTI로 사람을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이유는 쉽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파악하려고. 그래서 내가 은하를 하나 관측했는데 얘는 이 분류에 속하는 거 보니 이런 특징을 가지겠네 하고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화랑 관련 없다고 얘기했었죠. 앞에서도. 그래서 허블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진화랑 상관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허블 분류 체계를 쓰지만 진화랑 상관없는 분류 체계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진화했다고 생각했어, 허블은. 왜냐면 얘가 좀 더 감겨서 얘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실제로 진화랑은 상관없다. 그럼에도 체계가 좋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같은 은하라도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요거는 앞에서 얘기해줬죠. 뭐 요런 모양이 여기서 보면은 뭐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멀거나 희미한 은하는 형태 구분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소리고, 그리고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진화랑 상관없지만 이제 그 체계를 그냥 이어서 지금까지도 쓴다. 요 내용만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이 외부 은하를 분류한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시광선 기준이라 했잖아요. 맞죠? 가시광선 기준이다. 가시광선 기준의 영역으로 봤을 때 그 은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게 분류 기준이다.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그 은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게 분류 기준이다. 그리고 세 종류는 앞에서 얘기했죠. 타원, 나선, 불규칙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뉜다. 근데 나선 은하는 두 개로 더 나뉜다. 정상 나선 은하랑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2000년대 이전까지 우리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됐던 까다. 요거는 쌤이 앞에서 얘기해줬죠.
처음에는 중간에 막대가 있는지 몰랐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관측 기술이 막대를 발견할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관측 기술이 그때는 더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뭐 스피처 적외선 망원경 뭐 이거 됐고 그냥 관측 기술이 안 좋았다. 뭐 요거 정도만 적어도 돼. 어차피 스피처 같은 거 안 모를 거니까. 관측 기술이 차이가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안 좋았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 올리고 그 다음에 제임스 웨브 우주 망원경 올렸잖아요.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수명을 다했고 지금은 제임스 웨브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고 있죠. 까지가 외부나 끝이고 이거는 됐을지 모르겠네. 일단 해볼게요.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자, 외부나는 이제 허블 분류법으로 이제 분류된 애들은 우리가 다 봤고, 이제 허블 분류법으로 분류 안 되는 애들을 봐야 된단 말이야. 요거는 특이은하 그리고 충돌은하가 있는데 그 분류되는 건 요 세 가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분류 안 되는 건 특이은하, 충돌은하가 있습니다. 얘는 합쳐지면 모양이 이상해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은하 모양이랑 달라요. 그래서 충돌은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은하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데 얘네들은 가시광선 영역대보다는 이제 전파나 그 X선이나 그 특정 영역대의 전자기파를 이제 방출하는 정도가 다른 은하에 비해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이은하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 두 놈은 요걸로 분류가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것도 아셔야겠다. 그래서 특이은하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볼 거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이해해 두면은 저기 뭐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파 하나부터 보면 전파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전파를 그냥 보통의 은하보다 많이 방출하는 은하야. 그게 끝이야. 보통 은하와 달리 유난히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은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별들이 모여 있는 이제 광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광원은 다양한 영역대에 전자기파를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영역대에 전자기파를 방출하겠죠. 그 중에서 뭐 당연히 전파도 방출할 거고 엑스선 감마선 다 방출할 건데 이제 보통의 은하랑 비교했을 때 이제 전파 영역대의 전자기파를 보통 은하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은하가 전파 은하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대로 봤을 때는 그냥 거대 타원 은하로 보이는데 근데 얘가 전파를 강하게 방출한다. 이게 거대 타원 은하로 보인다고 해서 얘가 타원 은하로 분류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타원 은하랑 다른 애니까 타원 은하로 분류하시면 안 돼요. 특이은하는 허블 분류표로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얘가 가지는 특이한 게 이제 다른 영역대, 전파 영역대의 영상을 관측해 보면 이제 이 중앙부에 이제 어디고 요 중앙부가 양쪽에 있는 주머니 같이 생긴 이 로브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 모양으로 관측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관측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뭐야 로브에서 이 양쪽에 있는 주머니 같이 생긴 로브에서 강하게 전파가 방출되고 그리고 이 전파의 강도는 보통 은하가 방출하는 것보다 수배 더 많이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주머니는 이 주머니와 중심부를 잇는 Z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로브랑 Z랑 위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로브는 이렇게 주머니 같이 생긴 애를 로브라고 하고 그거를 중심부랑 연결하고 있는 얘를 이제 Z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중심부의 핵과 로브라는 주머니를 이제 Z로 연결된 이런 영상으로 관측이 된다. 전파 하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 전파 하나든 퀘이사든 특이 하나들은 전부 다 중심부에 질량이 큰 천체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천체는 블랙홀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특이연화의 대부분의 특이연화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채팅 치고 나가주세요.